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16일 도쿄올림픽의 마라톤과 경보 경기 장소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무더위로 인한 선수들의 안전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기간 기온이 모두 30도를 넘었고 특히 6일간은 35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코스에 매우 신경을 써왔고 무더위에 대비해 선수들이 뛰게 될 도로에 열 차단제를 입히는 데만 3,200억 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위원장의 결정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방사능 안전성 문제도 재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에게서도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수많은 방사능 폐기물들이 빗물에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인근에 위치한 다무라시는 방사능 폐기물 2,667개가 강에 유출됐다라고 도쿄전력이 알려왔습니다. 그중 6개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수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유실될 정도로 관리하고도 방사능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사실상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오며 제험 작업을 해왔던 후쿠시마와 도쿄 인근 지역들은 이전보다도 더 심한 방사능 물질에 파묻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이 한 개만 유실되어도 심각한 상황인데 2,667개라니 믿기지 않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19일엔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고리야마시에서는 대피 경보방송이 울리기도 했다고 디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유는 아부쿠마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후쿠하라 도금 공장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아나나트륨이 배수 기준치보다 156배나 많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지통신은 16일에도 또 다른 공장에서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유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도쿄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러한 부실한 방사능 관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곳의 태풍 피해 지역은 보다 집중적으로 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지난번엔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번엔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방사능 폐기물 유실로 인한 오염 우려가 극대화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 지역들만 연이어 타격한 태풍들로 인해 이 방사능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던 IOC 위원장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명백한 유출 사고를 보았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의 위험성을 깨닫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도쿄올림픽까지 28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방사능 폐기물 더미로 뒤덮인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IOC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일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죠. 한국스포츠올림픽위원회 이기흥 회장은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를 방문해서 월드비치게임과 국제올림픽위원회 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제 수요일 IOC 대표인 토마스 바흐 회장과 만나 현재 일본 도쿄올림픽의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대장인 토마스 바흐 회장은 내년 열릴 도쿄올림픽에 앞서 방사능 관련 안전 문제를 잘 알고 그리고 인지하고 있으며 도쿄 방사능 올림픽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회담을 통해 올림픽 기간 동안 공급될 수 있는 후쿠시마 지역의 농수산물 즉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적으로 이슈를 살 수 있는 경기 도중, 경기장 내 식민지 깃발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일본 도쿄 방사능 올림픽 문제는 재점검함과 동시에 전범기와 식자재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바흐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재 일본에게 치명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약 2주 전 초강력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일본 열도 상륙으로 일본은 현재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는 상황이 현재 일본에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 태풍 하기비스가 상륙하자마자 아베는 관저로 들어가 대책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방사능 오염물질 유실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전혀 다르게 나아진 모습 없이 일본은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방사능 오염물질 제적소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오염물질들을 폐기물 자루에만 넣어 쌓아 올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 환경성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한 시는 도쿄전력 측의 방사능 폐기물 2,667개가 강으로 유출되었다고 알려 현재 일본 내부는 파문인 상황인데요. 2,667개가 강에 유출되었는데 다무라시는 그중 6개 정도밖에 회수를 하지 못했고 실제 회수를 한 자루에는 자루가 뜯어져 폐기물이 사라진 상황이며 나머지 자루는 수색 중이지만 수색이 난항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파렴치한 문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국제올림픽 IOC 대장인 바흐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회담을 통해 최근 일본을 강타했던 19호 태풍 하기비스 영향으로 후쿠시마 지역에 원전 사고 방사능 폐기물을 쌓아두었던 자료들이 유실된 사항을 알고 있고, 이에 관련한 선수의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대응카드로 뽑은 이 방사능 문제를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이슈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2020년 이 도쿄 올림픽까지 치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일본 아베가 국제적으로 발표를 해왔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것과 다름이 없으며, 태풍 하기비스 이후 오히려 방사능 오염이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져 버린 것인데요. 이번 일은 자연재해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분명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일본이 유실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하고 그 탓을 또 자연재해로 돌리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자연재해의 문제를 떠나서 자연재해 문제가 아니라 일본 본연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사능 오염이 결국 전 세계 바다 그리고 땅을 오염시키게 되고, 결국 이 방사능이 돌고 돌아 음식물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쌓이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그 어느 시점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일본은 현재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파렴치한 발표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인데요. 실제 현재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국가의 지위에 맞지 않게 어느 이전의 올림픽보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 개최지가 아닌 곳에서 이미 결정되었던 경기를 경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몇 달 전에 도쿄에서 삿포로로 마라톤 경기를 바꾸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도쿄와 삿포로는 사실상 일본 내부 분열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야구 경기가 있다는 점도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똥물 파문 등의 문제까지 있었는데요. 이번 일본의 도쿄올림픽의 목적 중 가장 큰 일본의 부흥이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외신들은 오히려 일본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들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일본의 문제점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유실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일본 환경성에 현재 요청한 상태인데, 일본은 아직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줄 수가 없겠죠. 거의 일부러 사실상 대책 없이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물론 아니라고 해도 일본의 입장이 분명 일본의 대책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일본의 고집에 사실상 당해준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일본 대사관에 우리나라 원전 전문가까지 재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전 문제와 방사능 문제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일본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국제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겠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한일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 일본이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또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5G 상용 기지국 중 가장 빠른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28GHz 대역 지원 5G 통합형 기지국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버린 것인데요. 특히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무선 통신 유닛과 디지털 통신 유닛을 하나로 통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28GHz 대역 지원 5G 반도체 칩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하니 광 케이블 또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제품 대비 좀 더 자유롭게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 5G 통합형 기지국을 미국에 가장 먼저 상용 공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도 사업자와 일정을 협의 중이며 추후 국내에서도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 좀 더 빠르게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명 중국 화웨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반사 이익도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에게 있어선 현재가 절호의 기회인데요. 실제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현재 약 38% 정도 수준으로 기존 네트워크 장비 시장과 다르게 현재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
인도의 5G 시장을 잡기 위해 인도를 직접 찾아가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중국 시진핑 또한 긴박함을 느끼고 인도를 바로 찾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5G 시장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유명 통신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이 1위를 달리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2위 통신사 또한 삼성과 5G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삼성이 5G 시장에서 더 활약하는 소식을 기대하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